고3 영어 어법 어휘 실력 수능 기출 10분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1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일단 답을 확인해 보면 1번에서는 여기 2번 knows가 답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게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어법 문제는 정확한 내용보다는 왜 여기에 밑줄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일단 답이 되는 것부터 2번부터 보자면 knows 일반 동사에 지금 밑줄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일치란 얘기겠죠. 수일치, 주어와 동사, 본동사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이 시스템, 모터 시스템, 즉 운동 체계라는 이것이 주어가 아니라 자,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 affecting the motor system. 여기가 꾸며주고 있는 이 patients 이게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knows가 아니라 know가 되어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일반 동사의 밑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건 일단 첫 번째로는 항상 동사의 밑줄 우리가 생각할 때 동사 밑줄이면 1번 제일 먼저는 수일치요. 수일치 주어를 찾자. 두 번째는 태죠.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거에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제가 이제 완료인지 뭐 진행인지 아니면은 과거 단순 이런 건지 이제 이런 것들 또는 대과거까지 되겠죠. 대과거까지 대과거까지 이렇게 시제의 문제. 항상 동사의 밑줄이 되어 있으면 이 세 개를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는 수일치고요. 두 번째는 태고 나머지는 세 번째는 시제입니다. 자 여기 1번을 그러면 보자면 1번에는 had가 나왔어요. 자, imagine이 나왔죠. 여기가 동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명령문이에요. imagine, 상상해 봅시다.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게 imagine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if를 명사절로 봐야 되는데 이건 거의 부어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if가 나와서 얘가 명사절이긴 하지만 여기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주는 과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구어적으로 imagine if인지 아닌지를 상상해보자. 즉 지금인지 아닌지를 한번 상상해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여서 여기는 뭐였다? 가정법 과거였다.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라서 if 대신에 무슨 동사? if 대신에 과거 동사. 그래서 have to가 아니라 had to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2번은 답이 됐고 수일치 문제였고 3번 free in이 됐어요. 컴마가 있고 free in이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free가 자유로운 무료의 공짜 이런 형용사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free 자체가 동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꼭 이렇게 유연하게 사고를 하면서 freeing up, 확보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주다라는 뜻이니까 확보해주다, 마련해주다, 뭐를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더 중요한 일, 직업이 아니라 일이 되겠죠? 일에 대해서 우리 의식적인 마음을 확보해주면서, 마련해주면서, 하면서가 돼서 분사구문이라서 얘는 맞았고요. 여기서는 that이 나왔어요. 자, it is 바로 여기 it is가 나왔죠. 그 다음 that이 나왔죠. 이거 무슨 구문이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다. 어떤 부분이냐면 주어의 강조죠. The older part of our brain. 우리 뇌의 더 오래된 부분들이다. 얘가 지금 핵심 주어니까 동사가 지금 support, s가 없었다라는 것도 봐줘야 됩니다. 이때 강조 구문은 강조하고 싶은 것을 it is와 that 사이에다 넣어서 강조를 해주는 거여서 여기가 지금 얘네를 없애버리면 문장 자체가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the older part of our brain supports hear, see, and use 쭉 가는 거죠. 여기다 these automatic processes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allow us,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고 듣고 보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허락해 주는 이러한 자동적인 처리 과정들을 지지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에 대해 어떤 부분이다. 더 오래된 부분이다. 라고 여기 the older part of our brain을 강조해주는 이때 강조 구문이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를 보면 5번은 뭐에 밑줄이냐. 여기서 또 항상 빈줄이죠. what이 나왔다. 그럼 이건 뭐와의 지금 대치냐, what이냐.
요거의 문제가 되겠죠. 대시냐, 와시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시냐, 와시냐의 문제.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what이 관계대명사예요.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행사 포함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앞에 선행사라는 명사가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서 선행사 이거 선행사 명사입니다. 명사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어떤 절, 완전, 불완전, 불완전한 절이 와줘야 됩니다. 불완전한 절. 근데 관계대명사, 지금 관계대명사 대신요. 당연히 선행사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고, 근데 선행사를 가리지 않아요. 이 뒤에도 어떤 절이 와야 돼요? 불완전한 절. 불완전하다라는 건 주어나 저거나 보어가 이제 없어야 되겠죠. 주목보가 없는 뭔가 이제 보어도 있어요. 복격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없나? 이거 다 없었네. 얘가 없는 거, 얘가 없는 거, 얘가 없어서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절이 와줘야 된다. 그럼 what을 봤더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쭉 봤더니 여기 is가 있네요. 그럼 얘가 본동사란 얘기죠. 것은 너가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것. 지금 이 뒤에 perceive, feel하고 think의 목적어, 공통 목적어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절이 왔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what, 것으로 해석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맞죠. 대신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요즘에 추세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자면 만약에 여기서 잠깐 보자면 요새 평가원의 추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지금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주어와 이제 본동사. 두 번째가 동사 찾기. 즉 본동사와 준동사. 우리 분사나 아니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라고 하는 준동사 이걸 구별하는 거. 문장에서는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하나, 접속사가 없으면 하나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더하기 불완전한 절.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얘는 관계부사와 같기 때문에 뒤에가 어떤 절이 나와줘야 되죠? 완전한 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거의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순수 문제였는데 어법상 틀린 것을 구하래요. 어법상 틀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은 몇 번이냐? 답은 몇 번 했나요?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문제구나. 그럼 자, 관계대명사, which는 관계대명사로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gestures라는 지금 선행이 있기 때문에, 괜찮구나.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뒤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죠. 근데 보세요. they,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들을. 어때요? 완벽하죠?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관계대명사 위치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what으로도 올 수 없고요.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 that 또는 관계부사 또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가 왔어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they have some difficulty in 또는 with 전치사가 여기 와줬어야 됩니다. 요 사이에 누가 와줬어야 되냐? 원래 요거예요. 여기다 밑에다가 써보면 have in을 쓰거나 아니면 with를 써요. 뭐뭐의 어려움을 겪다. 우리 have difficulty ing 쓸 때 그때 in이 선택됐을까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여기 살아남아 있는 거죠. 뒤에 이제 명사가 이제 뭐가 올 겁니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in이나 which가 이 앞으로 어떻게 됐다? 앞으로 튀어나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in which 또는 with which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고 그러면 요걸 한 단어로 내가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다. 전치사인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럼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where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where로 관계 부사 자리구나. 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향하는 것 같대. preferentially, 어떻게 선호적으로, 우선적이고 선호해서 어느 쪽을 향해서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를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얼굴이나 목소리 쪽으로 더 보이도록 어떻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내재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seeming to인 것처럼, seem to 부정사니까 뭐뭐인 것처럼 보이면서 하면서가 되니까 seeming 맞았죠. 분사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틀렸다라는 거 뒤에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절이 아니라 관계 부사절 또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절이 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3번은 do가 왔어요. 얘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do죠. 뒤에를 봤더니 이제 종속절 접속사가 있고요. 주어가 있고 succeed 동사가 있으니까 요거는 무슨 도? 강조의 도다. 정말로 진짜로 성공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강조의 도. 그리고 주어와 여기 일치가 됐으니까 they니까 do가 와줘야 되겠죠. 만약에 단수 주어였으면 does가 오고 동사 원형이 왔어야 됩니다. 얘는 맞았고 4번은 those. 여기 대명사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대명사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대명사도 수일치가 있어야 되죠. 대명사의 수일치요. 단수, 구체적인 단수를 받을 때는 우리가 is로 받아야 되고요. 또는 뭐 that, 또는 them이나 those로 받아야 되겠죠. 그냥 they도 있고 them도 있고 목적격일 때는 those도 있습니다. 요렇게 명사도 수일치가 있어야 돼요. 지칭하는 대상이 단수인가 복수인가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냥 대명사, 구체적인 대명사가 아니라 부정대명사가 있죠.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하나는 원, 여러 개는 원즈 이렇게 되는 거. 또 동사만 수일치가 있는 게 아니라 명사도 수일치가 있을 수 있다. 대명사가 생기면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과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23년도와 24년도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약간 추리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 25년도에는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those of others, 이 those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not only 뭐 했을 뿐만 아니라 뭐 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어. 타고난 능력. 뭐에 대한 능력이냐면 매칭, 일치시켜요. 그들 자신의 kinetistically 여기 아래 나올 거예요. 운동하게, 뭐 운동 감각적인, 운동신경하게, 운동학으로 경험된 bodily, 신체의 무브먼트, 움직임들을 다른 사람의 그것들과 일치시키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those가 가리키는 건 bodily movement가 아니라 movement,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움직임, 즉 gesture를 말하는 거죠. 여기 gesture를 다른 말로 이렇게 bodily movement라고 paraphrase를 한 거예요. 쓰기 반복해서 쓰기가 좀 못하기 때문에 몸짓을 bodily movement로 바꿨었다라는 것도 한번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돈니가 나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찾아야 되죠? 버돌수를 찾아줘야 되는데 나돈니 버돌수가 여기 무슨 뒤에 보면 버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나돈니 버돌소에서 올소는 우리가 대부분 생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but 대신에 이렇게 세미콜론이 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but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잡고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only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누가 있었다. 뭐 just가 있었고 또 simply가 있었고 또 merely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꼭 반드시 only가 있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나오면 not only 그리고 also는 생략이 되어서도 세미콜론이 있다라는 얘기는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구나 이걸 보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즉 다시 말해서 계속 여러 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인 것처럼 보인다. 가지고 있는 아기들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보인대요. 무엇을 어떤 타고난 드라이브, 추진력, 충동을 뭐 하려는 충동이냐면 imitate, 모방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려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냐?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들이 졌지. 접지 뒤에 목적어가 없죠. 뭐라고? Like me, 그와 나와 비슷하다. 그들과 유사하다라고 여기는 그 투부정사 당연히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 요거 한번 잡고 갈게요. 졌지 목적어, 목적격 보호 쓰죠. A,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여기다. 그래서 졌지. 목적어요.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 to be 나온 다음에 여기 당연히 adjective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모인 것처럼 여기다. 그래서 to be 자리에 당연히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도부정사가 나올 수 있다. 목적어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흠이 왔다라는 것도 보호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수능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2학년이나 풀었던 어법 문제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거는 맞아요. 3학년이 되면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려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법 문제는 작년에 기출이나 평가 문제나 3월, 뭐 9월, 또 6월, 5월 뭐 이렇게 모평들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여러분한테 그거를 점수 깎고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넥스트 3번을 가면 참더 맞춤 정면. 자, 3번을 가겠습니다. 3번의 답은 또 어법상 틀린 거 구하는 거죠. 어법상 틀린 것은 답은 몇 번으로 했나요? 몇 번으로 했나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요. 2번 여기 dominantly. 이거 조금 또 이번에도 새로운 문제네요. dominantly가 답이었습니다. 왜 답이었냐면 우리가 이 품사, 부사나 형용사의 밑줄이다. 다시 또 정리하면 만약에 형용사 또는 부사 밑줄. 이건 뭐죠? 품사 구별이죠. 자리를 봐라. 즉, 자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보어 자리인가? 아니면은 동사 수식인가? 정말 동사 수식인가? 요거를 보란 얘기입니다. 보어 자리라면 당연히 형용사가 와줘야 되는 거고, 동사를 수식하는 거라면 부사가 와줘야 돼요. 이런 것처럼 dominantly, 우세하게, 주로, 지배적으로 이렇게 뭔가 부사의 밑줄이 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형용사 자리가 아닐까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는 has no say, say라는 거는 명사로 발언권이라는 뜻이죠. 말을 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항상 say는 말하다가 아니라 명사로도 쓸 수 있다. 우리 자리를 봐야 돼요. 우리 영어는 그 하나의 단어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다양하게 쓰일 수도 있고 의미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보자면 has no say 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 자리죠. 그럼 여긴 명사란 얘기예요. 그 say는 발언권이란 뜻입니다.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대한 발언권이냐면 어떻게 a company 회사가 may become 될 수 있는지 되다가 나왔잖아. 여기 become이 보이죠? become이 되다죠. 어떻게든 얼마나가 되겠다. 뒤에가 형용사 부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회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의 업계, 산업에서 얼마나 우세하고 지배적이 될 수 있는지 become 이 형식이죠. 여기 무슨 자리죠? 주격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죠. 보어니까 dominantly가 아니라 뭘 써줘야 돼? 형용사인 dominant를 써줘야 되겠죠. 됐겠죠? 그래서 여기 다리를 봐라. 그 문제였습니다. 아까 1번, 2번과 조금 다르죠? 1번은 it is harder making, make가 보이죠? make가 나오면 it이 보여야 돼요. 무슨 목적어? 가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가 있겠죠? 여기에 목적격 보어겠죠? 목적격 보어. 누가 플레이어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진짜 목적어 부정사 맞았다. 그쵸? MBC, FT가 있었죠? M, make 어디 갔어? make. 그 다음에 B, believe, C, consider, F, find, T, think 이렇게 5개가 나오고 뒤에 it이 나오고 형용사가 나왔다. 얘는 뭐다? 가목적어다. 그럼 뭘 찾아야 된다? 뒤에 진짜 목적어를 찾아줘야 된다. 이거의 문제였습니다. 얘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가면 3번은 또 favoring 됐습니다. 여기 분사의 문제겠죠?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얘기는 favor에다가 선호하는 ing가 됐으니까 동명사인가 아니면 분사인가 이런 문제였겠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rights violating 그쵸?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세금이라던가 철 관세라던가 아니면 보조금이라던가 아니면 규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favoring 뭐하는 선호하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누구 anybody 누군가에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분사가 얘가 꾸며주는 거 맞았습니다. 현재 분사 하는 능동이니까 맞았다. 그 다음 저기 what이다. what. 또 what 나왔죠? 지금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you are doing, doing의 목적어가 없고 선행사가 없으니까 것, 너가 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잘하게 됨으로써 것이니까 what 받았다. 그 다음에 that이에요. that이 왔다는데 that이 왔어요? that은 구별이 가야 되겠죠? that은 두 가지로 제일 많이 쓰이죠. 관계대명사. that. 세 가지로 볼까? that 있어요. 무슨 절? 불완전. 그 다음에 접속사. 즉 명사절 부사죠? 여기는 완전한 절. 그 다음에 동격에 대. 동격의 래. 당연히 이것도 완전한 절. 이 두 가지. 자, 이렇게 봤죠? 그러면 얘는 불완전한 거니까 너도 알겠어.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성분으로 쓰일 수 있어요. 즉 주어가 된다던가 목적어가 된다던가 보어가 된다던가 요 자리에서 얘가 그런 역할,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는데 동격은 그건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어떤 추상적인 명사를 동격, 즉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얘가 근데 사실인데 그 사실이 뭐냐면 믿음인데 그 사실 그 믿음이 뭐냐면 소식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 이렇게 나온 앞에 나와 있는 추상 명사를 그냥 부연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문장의 구성 영분 성분으로 따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두 개로 구별하면 되겠어요. 근데 assign이 있어요. as a sign 신호로서. 근데 그 신호가 어떤 신호냐면 뒤에 그럼 완전하지 얘가 그럼 선행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동격의 대시 될 수도 있죠. 뒤에를 봐야 되겠네. There is 있다, 돈이 있다. 어떤 돈이냐면 또한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돈이 있다. 뒤에가 완전하고 그 다음에 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그 명사절이냐? 어떤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죠? 사인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대시냐? 동격의 대시다. 동격의 대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품사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답은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얘는 뭐였냐면 1번 위치였습니다. 자, with 위치가 됐습니다. with 위치가 왜 틀렸냐? 이 with까지 한번 같이 봐줘야 돼요. 보세요. 의사들은 알려져 있다. 뭐로 잘 알려져 사용하는 것으로 복잡한 말들을 그죠? 우리 막 그 병원 가면 되게 컴플리케이티드 막 복잡한 이렇게 알 수 없는 난해한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만들어요. 어떤 단어들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들리게 만들어. either가 나왔으니까 or 찾아야 되겠죠? either A or B. extremely intelligent. 그들을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들리게 만들어? intelligent. 극도로 똑똑해. 그쵸? 막 어려운 막 jargon 같은 거. jargon은 그 전문 용어를 말해요. 전문 용어 쓰면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 지적여 보이게 들리도록 만드는 어려운 단어, 복잡한 단어들. 또는 정말로 really out of touch. out of touch는 무슨 뜻이냐면 약간 만질 수 없는 터무니없는 조금 이제 동떨어진 현세에서 동떨어진 그죠 현실과는 거의 안 쓸만한 말들이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처럼 들리게 함으로써 그들을 되게 똑똑해 보이게 만드는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Can understand.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can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을, 그래서 with which, 그것을 가지고.
그 위치 뒤에를 다시 한번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가 있고요. can understand 동사가 있어요. 근데 동사가 있는데 무엇을 지금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위치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봤는데 그럼 관계대명사 위치는 앞에 선행사가 필요하죠. 선행사인 명사가 있어줘야 돼요. 지금 명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명사,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뒤에 불완전한 절이 있고 뭐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요걸 뭐로 바꿨어야 돼요? what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약간 수능 문제는 아니고 경찰대 쪽에서 나오는 문제여가지고 약간 우리가 평가원 쪽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냈던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까지 없는데 위치냐 뭐 위치를 what으로 고쳐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시각을 한번 달리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치가 답이 됐죠. 자, 위치가 답이었다라는 건 위치는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얘는 맞았어요. 그러나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인 명사를 매개로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라는 명사가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명사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위치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누구를 써줘야 된다? what을 써줘야 된다라고 이런 문제였습니다. 좀 송체를 그 다음에 그것이 hiccup이라는 건 medical word for hiccup. hiccup은 이제 딸꾹질이죠. 딸꾹질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에 요게 있어요. 이건 몰라도 되죠. 얘가 그러니까 딸꾹질의 의학 용어라는 거니까 이것은 완벽한 예시가 된다. 뭐의 예시냐면 때죠. 어떤 때냐면 the time이 되겠죠. the time이 생략이 된 거예요. 어떤 갑자기 웬이 와서 이상하다라고 보지 말고 the time 그때의 완벽한 예시예요. 근데 그 the time인데 어떤 때냐면 관계부사가 왔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완벽해야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physicians 의사들이 sound 들린다. 어떻게 ridiculous 말도 안 되게 주어 동사 목적어 감각 동사까지 해서 목적 주격 보어요. sorry. 자, 목적어가 아니라 주격 보어. 형용사가 와주는 완벽한 문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관계부사 자리가 맞았다. 그리고 3번은 are, 비동, 아까 동사 밑줄은 물굴 찾아야 된다고요. 주어를 찾습니다. 그럼 some things that irritate and cause 얘가 이제 얘는 관계고 주격 관계는 선행사도 수일치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cause 유발하다 여기도 맞았네요. and가 나오니까 병렬 구조였어요. 그러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였냐? 였죠. some things 어떤 것들은 are 이렇게 됐으니까 맞았다. 그죠? 수일치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였냐? 4번의 밑줄은 a few. 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죠. 위에 게 어려웠으니까. a few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쓴다. 이게 됐죠? 그래서 few와 a few는 차이가 있죠? a few는 조금 일단 더하기 셀 수. 의미는 조금 약간 이란 뜻이었고요. 그냥 few는 당연히 few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은 똑같아요. countable. 이건 맞는데 뜻이 거의 없는 부정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약간 조금의 minutes, a little은 안 되겠죠. 그냥 few는 의미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 그 다음에 another, 그치? another 뒤에는 그것은 신호다. 뭐의 신호냐면 또 다른 medical problem, 의학적 문제의 신호이다.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 또 맞았습니다. 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지워야 돼. 자, 5번에서는 이건 이제 21번 함축적인 의미죠. 함축 의미는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글 또는 지문의 주자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함축적인 의미를 추려내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 함축 의미 추론이 조금 쉽진 않은 문제였어요. 그럼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로부터
그들의 베란다죠. 우리 베란다. 베란다. 베란다가 뭐예요? 그 이제 집 같은 거에서 툭 튀어나와서 밖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분을 우리 베란다라고 하잖아. 그들의 베란다로부터 되게 이게 그러면은 이 글 안에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가란 문제였는데 답은 몇 번이었냐면 얘는 3번이었습니다. 여기 3번이요. engaging in 관여예요. 리를 거의 없는 이죠. direct contact 약간의 거의 없는 direct 직접적인 접촉. 그러니까 거의 접촉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것에 참여하는 거야. 누구와? 사람들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being studied, 연구되고 있는 사람들과, 즉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즉 연구되어지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 것에 관여하는 것. 즉, 베란다에서 본다라는 것은 좀 거리를 두고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본다. 그래서 이걸 다 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그래서 비록 자, 어디를 보냐면 제일 처음을 많이 읽긴 해야 돼요. 소재를 봐야 되니까. 자, 20세기 전환기쯤에 anthropologist 누구냐? 저기 인류학자요. 근데 인류학자들인데 어떤 인류학자 훈련을 받았어. 어디에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인류학자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을 humanity, science of humanity, 인간에 대한 과학이 should look like,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를 what like는 어떻게란 뜻입니다. 어떻게 보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how, 어떻게 사회 과학자들이 go about, 착수하다, 나서야만 하는지, 문화적인 집단들의 연구에 나서야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됐죠? 쭉 얘기를 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비록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는 얘기야. 비록 그들이 때때로 venture into 나서는 거죠. 모험을 떠났어. 어디로? 커뮤니티로. 그 공동체 사회 속으로. without a guide, 가이드도 없이.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문화적인 집단을 연구하기 위해서 진짜 가이드도 없이 새로운 그 공동체 사회에 venture into, 진짜 모험을 뛰어들었어요. 했긴 했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상당한 시간을, significant는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당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로컬, 현지 사람들과. 바로 여기가 바로 단서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에게 직접 그 공동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연구하기도 at times, 때때로는 그러기도 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지, 로컬의 사람들과 함께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 그러므로 그들의 관찰은 주로 최우선적으로는 행해졌다. 어디로부터? 베란다로부터. 즉, 조금 약간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래서 관찰이란 말과 그 다음에 베란다라는 말, 요런 말들. 그러니까 앞에가 바로 단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낱말. 요거 이제 우리 30번 문제가 되겠죠? 30번에서 우리 문맥상 알맞지 않은 어휘의 문제를 가는 거죠. 문맥상의 문제, 어휘의 문제였어요. 29번이 어법 문제였다면 우리가 어휘 문제는 2개가 나오죠. 몇 번이 나오냐면 30번이 나오고 뒤에 장문 독해에서 42번에서 2가지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어휘의 문제가 나올 때, 즉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거는 무슨 반의어 중심으로. 반의어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말은 아닐까? 즉, 여기 예를 들자면 exclude가 아니라 include는 아닐까? common, 흔한 게 또는 공통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이거나 아니면은 rare, 그러니까 드문 이런 문제는 아닐까? 이렇게 반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답을 보면 답은 아래로 내려가서 몇 번이었냐면 5번이었습니다. promising, 약속하는 이란 뜻이 아니라 이거 잘 나와요. 얘가 잘 나오는 단어예요. 얘가 이제 답이 됩니다. promising이 틀렸다. promising은 장래가 유망한, 그러니까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즉 장래가 유망한,
장래가 창창한, 전도 유망한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뜻입니다. promise. 그러니까 앞이 발달한 얘기죠. 미래가 발달한 얘기입니다. 젊은이는 전도가 유망해. 그러면 미래가 발달한 얘기죠? 이런 뜻입니다. 미래가 밝은, 전도 유망한 이런 뜻입니다. promising. 그래서 여기서는 promising이 아니라 뭔가 위험하고 힘든 뭐 이런 그런 임무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였어요. 그럼 보면 위로 올라가서 텔레스는 생각하지 않았대. 뭐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면 모든 인간들이 should allowed 허락되어져야 한다. 뭐 하도록 참여하도록 정치적인 활동에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참여할 것 해서는 그것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체계라는 건 그의 이런 사고적 체계, 이 사고 체계, 모든 인간이 모든,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할 필요 없다라는 그의 이런 시스템 속에서 여성들, 노예들, 그리고 외국인들은 명백하게, 당연히 포함이 아니라 배제가 돼야 되겠죠. 모두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노예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들은 이 정치 체계에 참여가 되면 배제가 돼야 되는 거죠. 배제되어져야 된다. 권리로부터 어떤 권리냐면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권리, 즉 참정권이라는 얘기겠죠. 참정권에서 배제돼야 된다.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이죠. 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냐? 우리 요거 동격에 내시죠? 정치가 이다. 유니크. 독특하게 컬렉티브, 집단적인 활동이다라는 그의 생각. 그런데 그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냐면 directed, 향해지는 특정한 공통의 목표가 되겠죠. 엔즈도 여기서 목표란 뜻입니다. 목적과 목표로 공통의 괜찮죠? 공통의 목표로 향해지고 있는 집단적인 활동이다. 라는 그의 생각은 여기가 주어요. his basic idea. 그 다음에 동격에 대시 꾸며주고요. 얘는 주격관대가 되겠죠. 액티비티를 꾸며주는 주격관대 선행사와 is, 수일치. 여기까지 됐다. 어렵죠? 깁니다. 아이고. 것은 still, 여전히, resonate, 우리 외웠죠? 공명하다, 울려 퍼진다, 또는 영향을 미치다. 나와요. 이런 단어들, 우리 단어장 외웠던 거 나옵니다. resonate,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까지. 요 단어 나오죠? 왜 공명하다. 공명이 뭐예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잖아. 그거에서 파생이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다. 라는 뜻까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나,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일까? 여기서 and는 명사로서 s가 붙었다라는 거는 명사예요. 어떤 목표를 위한 것일까? 많은 사상가들과 정치적인 인물들은 언제부터 고대 세계부터 가지고 있어요. have developed, 개발시켜 왔어요. 다른 생각들을 뭐에 대해서 그 목표들에 대해서 목표는 목표인데 어떤 목표냐 하면 정치가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해야만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political moralism, 정치적인 도덕주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정치적 도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삶은 분야야, 일부야, 뭐에? 윤리의 일부입니다. 또는 정치적인 필라스피, 도덕적인 철학의 일부요. 정치 지금 도덕주의라고 했으니까 정치적인 삶이라는 것은 윤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unsurprising, 놀랍다, 놀랍지 않다, 놀랍지 않아요. 왜요? There are 많은, 왜 안 놀랐냐면 있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 in the group moralistic political thinkers, 뭐냐면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도덕주의적인 정치적 사상가들의 집단 속에 많은 사상가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다? 놀랍지가 않다. it은 뭐죠? 가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대절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부 분야인데 여러 가지 집단에 많은 철학적 사상가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놀랍지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political moralist, 정치적인 도덕주의자들은 argue, 주장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절이야라고 주장해요. 정치가 향해져야만 한다. 성취하는 쪽으로 무엇을 상당하고 매우 중요한 목표들을 또는
뭐에 대해 뭐라고 주장하냐면 political arrangement는 배열이죠. 어떤 정치적인 체계, 배열이 체계란 얘기겠죠. 체계나 체제들이 조직화되어져야만 해요. 뭐하도록, 보호하도록 특정한 것들을 보호하는 거 괜찮죠. 놀랍지 않다도 괜찮고 보호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는 여기는 이 구문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어몽이 나왔어. 어, 주어 자리인데 갑자기 전치사구가 나왔네. 근데 동사가 나왔네. 근데 얘가 비동사네. 그럼 무슨 도치? 보어 도치다. 얘가 보어고, 그다음에 얘가 주어다. 얘가 주어다. political values가 주어다. 왜냐면 지금 여기 서치에서 쫙 보니까 너무 길어서 주어가 너무 길어서 주어와 보어가 도치가 되었다. 비동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관계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이란 뭐예요?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러한 특정한 것들 중에는 것들 중에서 political values 정치적인 가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가치들이 예를 들자면 정의라던가 평등이라던가 자유라던가 행복이라던가 종포의식이란 뜻입니다. 우애라던가 아니면은 국가의 자기의 결정권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인데 그 가치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가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레디컬 나죠. 급진적인 형태로 도덕주의는 만들어내어 뭐에 대한 설명을 이상적인 정치적인 사회, 뭐라고 알려진 유토피아라고 알려진 요런 설명을 만들어냈는데 named after 이름을 딴 거죠. 누구?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가인 토머스 무어의 책인 유토피아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named after 누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거니까 named 괜찮죠? 그래서 유토피아 그런데 그것이 imagined 이 유토피아가 published 1516년에 출판이 되었고 그런데 그것은 뭐를 상상했어요? 아이디얼 네이션, 그 유토피아라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국가를 상상하게 된 거죠. 유토피아적인 political thinking은 그 정치적인 사고는 dates back to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책인 리퍼블릭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현대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뭐 이 사람들, 근데 뭐하도록? 이 사람들이 explore 그 아이디어를 탐험하도록 아직도 여전히 이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이론가들은 여기입니다. 유토피아적인 정치적인 사상을 뭐라고 consider 목적어 투부정사 쓰죠. 뭐라고 promising이 아니라 여기가 promising 연도 유망한일 수도 있어. 근데 이 문맥을 봐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undertaking 임무예요. 임무로 본다. 뒤에를 보면 그것이 in the past 과거에 이어졌기 때문에 정당화로 뭐에 대한 정당화냐면 totalitarian 전체주의적인 폭력성 전체주의적인 폭력성의 정당화로 이 유토피아적인 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은 이 몇몇의 이론가들은 이거를 전도 유명한 게 아니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위험한 걸로 봐야죠. 여기서는 위험한이 와야 맞습니다. dangerous. 는 이제 요거 좀 어렵죠? perilous. 그 다음에 risky 또는 hazardous. 요렇게 위험한 요게 와야 맞습니다. 왜냐면 뒤에 문맥상 내용상 그 유토피아적인 정치적인 사상이 과거에 어떤 전체주의적인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당화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봤으니까 그걸 이렇게 위험한 임무, 전도 유망한 게 아니라 미래가 밝은 게 아니라 위험한 임무 또는 역할로서 여겼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최상의, 만약에 지금은 가장 나쁘게 본 거고, 최고로 보면 유토피아적인 사고는 일부이다. 뭐의 일부냐 하면 과정의 일부예요. striving, 노력의 일부죠. 노력의 과정의 일부. 어디를 향하는, 더 나은 사회로 향하는 노력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상가들은 사용해요. 그것은 아까 유토피아적인 그 폴리티컬 띵킹이 되겠죠? 뭐 하기 위해 사용하냐면 suggest, 제안하기 위해서 가치들이 어떤 가치들이냐 하면 추구되고 또
보호돼야 할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걸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최악, 아까 radical, 급진적으로 나쁜 거니까 이렇게 radical thinking으로 봤을 때는 얘가 아까 유토피아적인 사고방식이 옛날에는 전체주의적인 폭력성의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위험했다라고 보지만 어떤 최상, 제일 좋게 보자면 얘가 보호돼야 되고 추진돼야 되는 가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사회를 쪽으로의 노력을 과정의 일부로서 쓰이고 있다. 지금 내용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문맥상으로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5번이었다. 다음이요. 가면 이제 문맥상 이제 다 둘 다 문맥상이에요. 여기 하나는 수능 문제고 하나는 작년 이제 9월 42번 문제였어요. 42번 문맥상 두 개 나오는 거 30번, 42번. 자꾸 어렵지만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답부터 확인하면 수능 문제 27년 수능 문제 몇 번이었냐면 benefit 3번입니다. 3번. 얘가 답이었습니다. 뜻이 아니다. 틀렸다. 그러면 reduce는 감소시키다니까 뭔가 증가는 아닐까? essential, 본질적이고 필수적이고 필요 불필요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benefit이 아니다라면 해가 되는 건 아닐까? harm이 되거나 뭐 damage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반의어를 중심으로 주제와 관련해서 그 다음 4번은 뭐였어? fewer, 더 적으니까 더 많은은 아닐까? contribution, 기여가 아니라 뭔가 악이나 피해가 아닐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보면 it has been 제한되어져 왔다. 이승 가주어가 되겠죠? 뭐가 제한이 되어져는 대절이야가 제한되어져 왔어요. organic 유기농의 유기적인 방식들. 근데 defined as 정의가 되어 뭐로 정의되는 거냐면 것들로 방법들로 인위치.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오로지 노만 자연적인 제품들 또는 부산 상품들만이 생산물들만이 사용될 수 있다. 뭐라고? input. 그러니까 자연적인 부산물이나 생산물들만이 투입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 유기농적인, 우리 오가닉이라고 하잖아. 유기농적인 방법들은 얘가 주어예요. would be less damage일 거다. 덜 피해를 유발할 것이다. 누구에게? 바이오스피어 생명권들, 생명체들에게 더 적은 피해를 유발할 것이다. 라는 점이 제한되어져 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걸 뭘로 정의했냐면 자연적인 인공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온 것들만을 투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것이 자연에게 생명체들에게 더 적은 해를 유발할 거다. 맞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져 왔대. 그러나를 봐야죠. 그러나 대규모의 채택이에요. adoption이니까 입양이란 뜻이고 채택이죠. 채택은 유기농의 farming method, 유기농적인 농사 기법의 채택은 would reduce,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생산량을 줄여야 되겠죠. 지금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역접이에요. 그렇게 뭔가 유기농을 쓰면 좋을 거야,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그러나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여기는 증가시켜 뭐를? 생산 비용을 많은 주요한 작물에게 있어서 그러나 역접이니까 감소시킨다 맞다. 인올게닉이에요. 유기농적이지 않은 나이트로겐 질소 서플라이 제품들은 서플라이가 공급품들은 essential 필수적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올게닉하지 않은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많은 요거는 어려운 단어죠. 풍류란 뜻이야. 풍류. 콩이 사용되지 콩류가 아닌 그 작물 종들에게 있어서 여기가 어떻게 콩류라는 거 이 정도는 이건 알 수가 없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 밑에 이제 요게 나오지. 근데 여기 레드민 요거만 나와서 코코아만 나왔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보고 요거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요게 그러면
콩과의란 뜻이겠구나. us가 붙었으니까 형용사겠구나. 요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두 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콩과가 아닌 작물종들의 대다수에게 있어서 적당히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이 비유기농적인 질소 어떤 제공물들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유기농이지 않은 것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organic, 유기농이 nitrogenous materials, 뭐죠? 그 질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의 공급들은 종종 either A or B,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더 비싸기 때문이래요. 뭐보다? 비유기농적인 거보다. 비유기농적인 질소 비료보다. 그러니까 뭔가 질소 화합물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효과를 기르려면 그런데 비유기농적인 것보다 당연히 유기농적인 게 더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이 되고 가격이 더 비싸니까 비유기농적인 걸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게다가가 나왔으니까 계속 지금 비오르가닉한 방법들이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게다가 있다. benefits. 매뉴얼라는 얘기 걸음 비료란 뜻이에요. 봐봐. 광범위한 사용, 비료의 사용, either A or B니까 비료나 콩과 작물의 사용, 뭐로서의 콩과 작물이냐면 녹색, 즉 친환경적인 비료 작물, 거름 작물로서 그러니까 콩과 식물들을 비료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아니면 그냥 거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혜택이 있을까? 피해 또는 피해가 있을까? 피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in addition, 게다가가 있으니까,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친환경적인 것들 쓰는 거, 안 좋다. 왜냐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혜택이 아니라 안 좋은 점들이 있다. 베니핏이 아니라 디메리트가 있다. 약점들이 있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많은 경우에서 weed control, 잡초의 통제는 매우 어려워요. 또는 require, 요구해요. 많은 hand labor, 수동의 일을, 그러니까 다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잡초를. 만약에 chemicals, 화학 제품들이, 즉 우리가 inorganic한, 그러니까 inorganic을 여기서 또 뭐를 쓴 거예요? 화학이라 쓴 거죠. 화학 물질들이 사용되지 못하면 어, 제거하기가 너무 잡초 제거가 힘들고 인간이 그걸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다. 그리고 fewer people, 거의 하지 않을 거다. 사람들 fewer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people은 사람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little은 올 수 없어요. 근데 더 적은 사람들이 뭐 하지 않을 거야. 기꺼이 이 일을, 잡초 뽑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뭐함에 따라 사회가 점점 부유하게 됨에 따라. 그죠? 점점 부유해져서 내가 이걸 안 뽑아도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거 잡초를 뽑으면서 돈을 벌겠어. 사람들이 그걸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뒤에 내용을 보면 이러한 그린 매뉴얼 그 뭐지 그린 대신 이제 오르가닉 대신에 뭐를 쓴 거고 어디 갔어 오르가닉 여기 있다. 오르가닉 글쎄요. 못 찾고 있어요. 그 뭐지? 유기농 대신에 그린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이노르게닉 대신 케미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기농이고 친환경적이고 그린한 이러한 비료를 사용하는 것에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이죠. 나쁜 점. 이거 쓰면은 비싸. 그러니까 많이 못 써. 그럼 그 나머지 건 다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몇몇의 방법들 사용되고 있는 어디에 오르가닉 파밍에서 사용되고 있는 몇몇의 방식들을 그러나 예를 들자면 센서블 현명한 뭐의 사용 crop rotation 이번에는 비료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작물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올해는 뭐 콩을 심었다가 다음에는 뭘 심었다가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 똑같은 것만 계속 심는 게 아니라 작물을 회전시키는 것과 같은 어떤 분별력 있는 사용과 같은 오르가닉 파밍의 방법들은 그리고 스페시픽 특정한 조합이죠. 뭐의 조합? 크로핑 작물들과 라이브스톡 그 뭐냐면 가축 산업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 요즘 사용되고 있는 오르가닉 파밍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다. 뭘 만들 수 있냐면 주요한 기여라 또는 공헌을 줄 수가 있다. 어디에?
지속 가능성에, 어디에? 시골의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위에는 어떤 fertilizer, 비료나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인 거, 올가닉한 걸로 쓰는 게 어떻다, 제한적이고 되게 돈이 많이 들고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 말고 이제 어떤 작물의 순환이라던가 아니면 작물과 가축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다른 올가닉한 방법들은 그 시골의 생태계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 얘는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베니핏이 아니라 위험성. 여기서 이 내디션도 잘 봐야 돼요. 지금 나쁜 얘기를 계속 안 좋은 점, 약점들을 얘기하고 게다가 그러니까 또 계속 약점이 나와야지 혜택이 나오면 안 되겠죠. 다음 문제 8번이요. 8번의 답은 문맥상 알맞지 않은 것은 3번 센시티브 이게 되겠습니다. 센시티브가 아니라 그럼 당연히 반대말이니까 뭐가 되겠 인센시티브, 둔감한. 센시티브 예민이죠. 둔감해진다. 둔감해진다. 그래서 항상 반의어 위주로 봐야 되죠. A번을 보면 만약에 여기가 strange, 이상하다가 아니라 친숙하다, familiar는 아닐까. different, 다른 게 아니라 identical 또는 same. similar, 유사한 것은 아닐까? 요 생각해야 되고, sensitive가 아니라 insensitive, 둔감함은 아닐까? fresh가, 신선한이 아니라 오래된, 낡은, 구식은 아닐까? follow,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건 아닐까? 뭐, 요렇게 항상 반대를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는 소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옳아요. 언제? 그들이 느낄 때, 뭐라고 느낄 때? written, 쓰여진, 그 문학 사회에서의 시들, poetry, 그리고 oral poetry, 쓰여진 시와 구두의 시, non-literate ones니까, 그러니까 문학적이지 않은 사회,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글로 쓰여진 거니까 글로 쓰여진 시라는 것과 문학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구두로 전해지는 그 시가 differ, 어떻다, 다르다, 상당히, 뭐와는 다르다. 어쨌거나 시가 이게 written의 형태이던 oral, 구두의 형태이던 everyday language, 매일 일상적인 언어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에서 옳대요. 근데 그 언어는 언어인데 어떤 언어냐면 우리 그들 공동체 사회 안에서 말해지고 있는 언어, 즉 일상 언어와는 다르다. 시에 쓰인 언어는 그게 쓰여진 형태이든 아니면 oral, 구두의 형태이든 일상의 용어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그들은 옳다, 맞다라는 얘기죠. 즉 시의 언어와 일상 언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listeners, 누구는 어디 갔어? 나돈이 나왔어요. 듣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The strange use of word, 이상한 사용이죠. 단어의 이상한 사용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배열을 받아들여. 단어 순서에 지금 시니까 그 다음에 assonance는 여기서 유운이라고 나옵니다. 밑에 이제 그 단어 말의 어떤 기법이에요. 유운, 비슷한 말들 쓰는 거, 음이 비슷한 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literation, 얘는 두운이에요. 앞에 우리 두운 법칙 있죠. 두운, 앞에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듬이라던가 라임이라던가 그 다음에 compression of thought, 생각의 compression, 압축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이상하고 낯선 사용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얘가 이제 벗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 예측해요. 뭐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걸.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이상한 사용들, 단어의 낯선 사용들이 어디에서? poetry, 시 속에서의 이러한 낯선 사용들을 발견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일상 언어와 이건 다르구나. 시의 언어는 다르구나. 그리고 그들은 disappointed, 실망해요. 언제? 뭐 했을 때 실망하게 돼? 시에 쓰인 언어는 일상 언어와는 다를 거를 느끼고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럴 거란 걸 예측을 하고 있어. 기대를 하고 있어. 근데 언제? When poetry does not. 시가 뭐 하지 않을 때. 시가 does not sound poetic. 시처럼 들리지 않을 때는 아예 어떻게 된다고? 시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의 언어와 일상 언어를 굉장히 구별을 하고 시 속에서 허용이 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쓰이는 것을 기대하고 근데 그렇게 들리지 않게 되면 저기 실망까지 한대.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겨요. 시를 different category, 완전 다른 범주라고 여기는 사람들. 범주의 언어라고 완전이에요. 완전히 다른 범주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are deaf. deaf는 귀가 먹었다는 건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알아듣지 못해요.
뭐를? true, 진정한 성취를. 아, 누구의? 시인의. 시인이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걸 이걸 받아들이지, 알지,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가 쓰여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 일상의 언어가 시 속에는 이렇게 쓰여질 수 있어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시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는 완전 달라. 완전 다른 거야. 쓰이는 언어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업적이나 성취를 알아듣지 못해요. 오히려 시인은 아주 기교 있게 예술적으로 조작하죠. 똑같은 raw material, 날것의 재료죠. 즉 원재료를 뭐라는 그의 언어라는 원재료를 뭐와 똑같이 조작해요? 사용되도록 조작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러니까 시인이 매일매일에 쓰이는 말들, 그거를 자기의 말들을 시 속에서 완전히 똑같이 쓰여지도록 조작을 한대요. 아주 기교 있게. 그의 기교는 뭐 하는 거야? 잘 발견하는 거야. 새로운 가능성을. 어디에서? 그런 자원들에서. 즉, 일상 언어라는 그 자원들에서. 근데 그 자원은 자원들인데 어떤 자원들이냐면 그의 언어 자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원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바로 시인의 기술이다. 그게 시인의 역할이다. 또 거의 아주 많이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seashore, 해안가죠? 해안가에 살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져요. 해안가에 사니까 뭐해? 바닷소리에. 쏘대시도 너무너무해서 뭐뭐하다. 너무 파도의 소리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파도 소리를 들어야 못 듣는 것과 거의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 뭐해? 그 단어라는 flood tide, 그죠? 홍수의 흐름, 밀려드는 흐름에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둔감해지는 거죠. 시인이 완전 다른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기교를 부려서 매일매일에 쓰는 언어를 시 속에다가 잘 녹여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언어들에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둔감해지는 거죠. 마치 뭐인 것처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파도의 소리를 들어서 파도 소리에 둔감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millions of them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그 수백 개, 수백만 개의 것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hit, 치는, 우리의 고막을 치는. 고막, 그러니까 매일매일 듣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듣게 되는 수백만 개의 단어들의 흐름에 둔감해지게 된다. 그래서 시의 한 가지 기능은 뭐냐면 묘사하는 거예요. 세계를 가지고, 뭘 가지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떨게 만드는 거야. So that. 그래서, 그러니까 시라는 건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그거를 시 속에다가 막 쓰면서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시의 역할이고 시인의 기술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그 언어를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 낯설게. 그러나 성공적인 시인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너무나도 멀리. 어디로? Strange world of language. 언어의 아주 낯선 세계까지 너무 멀리까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멀리 떠나지 않아서 그의 none of his listeners, 그는 시인이죠. 시인의 시를 듣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까지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시인이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시각을 주고 또 낯설게 느끼도록 만드는 건 시인의 역할이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이 팔로우는 이해하다는 뜻도 있죠. 따라가고 이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그 언어를 끌고 가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뭐로서? 커뮤니케이터, 의사소통의 전달자로 남아져 있는 거죠. 뭐에? The man of speech, 인간의 말이라는 의사소통의 전달자는 하면서 너무 멀리 떨어지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또는 낯선 시각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 시인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 3학년 거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8번까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